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바른 생활 공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 공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교실, 혹은 여러분이 사는 집. 이렇게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모든 장소들을 생활 공간이라고 해요. 이 생활 공간을 관리한다는 건 쉬운 말로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걸 왜 배워야 될까요? 자, 올바르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방법을 알면요, 여러분의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매우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더러운 먼지구덩이에서 공부하고 자고 밥 먹고 하는 것보다는 청결한 곳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좋겠죠.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 기분도 더 좋을 거예요. 그럼 한번 오늘 대청소하는 방법을 3단계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흔히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방 좀 치워라,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 청소하세요, 우리 교실 청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교실에서는 그냥 찔끔찔끔 주변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휴지 같은 거, 그것도 작은 건 잘 줍지도 않아요. 큰 휴지 같은 것만 대충 줍거나, 책상 위를 정리하라고 하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책상 속에다가 다 막 처박아 두거나, 사물함으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다 안 보이게 그냥 넣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옳지 않아요. 오늘은 그렇게 대충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청소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먼저 대청소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1단계는 정리정돈이고요. 정리정돈이 끝나면 두 번째로는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분리배출, 우리 흔히 재활용한다고 하죠. 분리수거, 분리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1단계인 정리정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이제 보통 여러분 흔히들 방에 있는 책상이에요. 사실 이 책상은 지금 보니까 이미 깨끗하게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네요. 그쵸? 어떤 식으로 정리정돈을 했더니 이렇게 보기가 좋은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이 어질러져 있는 여러 가지 책이나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사용하는 그 물건의 목적, 그 다음에 쓰임에 맞게 종류별로 차곡차곡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보기도 좋고 여러분이 나중에 물건을 찾을 때 그때도 헷갈리지 않게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책상 위에 책꽂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가지런히 잘 꽂혀 있죠? 책이랑 공책은요, 종류별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교과서는 교과서끼리, 학교에서 쓰는 공책은 학교에서 쓰는 공책끼리,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혼자 읽는 책은 또 그 책대로 따로 모아놓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책가방을 챙기거나 책을 찾을 때 훨씬 시간이 절약되겠죠. 그리고 책을 꽂을 때 또 중요한 게 아무렇게나 그냥 꽂아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책 제목이 보이도록 꽂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들한테 부끄러워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창피한 책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제목이 앞쪽으로 오게, 그러니까 이렇게 책 제목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방향으로 꽂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책상 위가 정말 깨끗하죠? 이 책상 위는요,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스탠드가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펜이나 샤프 같은 거는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연필꽂이를 마련해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놔도 좋겠죠? 네,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만 위에 남겨놓고, 그런 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싹 다 이렇게 서랍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게 깔끔합니다. 그러면 서랍에다가는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 보시면 종류별로 그리고 부피별로 분류해서 정리하라고 돼 있어요. 서랍에다가 물건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다 처박아 놓고 안 보이게 서랍 닫으면 끝, 이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지금 학용품 문구를 종류별로 잘 정리해 놨죠. 이렇게 길쭉한 펜이나 연필 같은 거는 맨 왼쪽에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잇이나 작은 노트 같은 거는 맨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놨고, 여기 보면 풀도 보이고 지우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그 다음에 부피별로 잘 나눠서 정리해놨죠. 자, 이제 한번 사물함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사물함이 또 정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진짜 많죠. 이 친구 또 사물함 굉장히 잘 정리해놨는데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책 같은 거는
한쪽에, 이 친구는 맨 왼쪽에 꽂아놨지만 뭐 사람에 따라서 오른쪽에 꽂아도 상관없어요. 책이나 공책 파일 같은 거는 한쪽에다가 쭉 몰아서 이렇게 가지런히 꽂아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있죠? 그런 거는 이렇게 앞쪽에다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자주 사용하는 색연필이나 필통 같은 거를 맨 뒤쪽에다가 구석자리에다 처박아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쪽에 있는 거를 꺼낼 때마다 앞에 있는 거 다 빼가지고 어디 위에다 올려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한번 꺼낼 때마다 난리가 나겠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는 거는 앞쪽에 놓고, 그 다음에 조금 부피가 크거나 덜 사용하는 것들은 뒤쪽에다가 이렇게 놓는 게 효율적인 정리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 정도는 얼추 끝났어요. 그러면 한번 다음 단계인 청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청소를 할 때는요, 항상 맨 처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리정돈을 하기 전에 먼저 해도 좋아요. 일단 창문을 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문을 닫고 청소를 한다면 여러분이 바닥을 이렇게 빗자루로 쓸거나 아니면 걸레질을 했을 때 그 떠오른 먼지들 다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이 다 맛있게 냠냠냠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먼지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기를 시키고, 자, 이제 다음으로는 먼지를 털 텐데요. 먼지를 털 때에는 먼지는 반드시 위쪽부터 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청소를 할 때에는 보통 위쪽부터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아래부터 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책장을 청소한다고 해봅시다. 네. 여기 막 책장에 먼지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먼지털이로 먼지를 탁탁탁 텁니다. 아래쪽부터 털어야겠다. 탁탁탁탁 해가지고 먼지를 다 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야겠다. 이제 여기 이쪽 털어야겠다 하면서 먼지를 탁탁탁탁탁 털면은 이 먼지 다 어디로 가요? 다시 아래쪽으로 가요. 그쵸? 다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청소 또 해야 돼요. 그쵸? 아래쪽부터 청소를 하게 되면요, 이 위쪽에 있는 먼지들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결국 마지막에 아래쪽 청소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2번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쪽부터 청소를 하면서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먼지를 털었으면 그 자리는 이제 물걸레를 활용해서 깨끗하게 한 번 더 닦아주시면 돼요. 청소는 어느 쪽부터? 위쪽부터. 네,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맨 아래에 뭐가 있어요? 바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바로 바닥을 치우는 단계입니다. 바닥을 치울 때에는요, 먼저 좀 커다란 쓰레기를 손으로 주워요. 뭐 커다란 휴지라든가 커다란 종이 조각이라든가 이런 커다란 것들은 먼저 손으로 주워서 버린 다음에 이제 먼지나 머리카락, 좀 자잘한 쓰레기 이런 것들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해서 치워주시면 돼요. 혹은 뭐 청소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닥을 다 치웠다면 이제 물걸레를 활용해서 바닥을 닦으면 돼요. 아까 앞에 가구 청소했던 거랑 비슷하죠. 처음에도 그 가구 청소할 때도 먼저 먼지나 작은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 물걸레질을 했잖아요.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먼지랑 작은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 2번째로 이제 물걸레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걸레질을 할 때에는 물을 너무 많이 묻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 좀 보면, 지금 그림 보면은 이거는 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묻히면 잘 닦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물이 계속 다 닦은 다음에도 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미끄러워요. 특히 교실 바닥 같은데 여러분들 괜히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은 적당히 묻혀서 닦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분리 배출은 또 이것만으로도 배울 내용이 가득가득 많아서 다음 시간에 이건 따로 빼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활동으로는 한번 이번에는 생활의 지혜, 청소 꿀팁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3가지 물건을 보여줄 건데 이걸 과연 청소에 어떻게 쓰는 걸지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첫 번째, 자, 이거 뭐죠 여러분? 네, 바로 붓이죠. 붓은 원래 언제 쓰는 거예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쓰는 거죠. 근데 이 붓을 청소에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바로 정답은 창틀 문틈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창틀 같은 거 청소하려 그러면 원래 걸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쓱쓱쓱 밀잖아요. 근데 미세한 이 틈은 잘 닦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걸레로 하다 보면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이 붓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 진짜 더럽다, 그쵸? 더럽다고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방의 창문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상태가 아닌지. 네, 이렇게 더러운 창틀이 있는데 붓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 닦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먼지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깨끗해졌다. 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조금 너무 새 붓으로 하는 건 당연히 아깝고요. 여러분들 뭐 끝에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붓이 많이 이제 털이 갈라졌다든가 해가지고 좀 버린 오래된 붓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걸로 청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오른쪽에 보면 얘는 너무 심각해요. 때가 다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딱딱하게 먼지가 굳어서 이 부드러운 붓으로는 도저히 닦이지가 않는다 라고 하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은 바로 나무젓가락이에요. 이 나무젓가락 끝을 여러분 물티슈 있죠? 물티슈로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물티슈로 이 끝을 좀 감싸가지고 이 감싼 걸로 여기를 벅벅벅벅 문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붓보다 조금 나무젓가락이 더 단단하니까 때를 벗겨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이거 뭐예요? 바로 물파스입니다. 벌레 물리거나 뭐 아니면은 근육통 있거나 어디 삐거나 이럴 경우에 바르는 바로 물파스인데요. 이 물파스는 이걸 어떻게 청소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요게 바로 스티커 자국을 지우는데 효과가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 막 여기저기 필통이나 책상이나 이런 데다가 스티커 많이 붙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면은 떼고 싶고 유행 지나면은 이제 안 예쁘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 떼어내면은 잘 안 떼어져서 자국 남고 골칫덩어리 될 때가 있죠. 그런 데다가 물파스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살살살 문지른 다음에 떼어내면은 스티커 자국이 잘 떨어진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선생님 저는 물파스 집에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바로 선크림을 활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선크림도 마찬가지. 그 스티커 붙여놓은 자국에다가 살살살살 바른 다음에 스티커 떼어내면 된대요. 마지막 물건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스타킹이죠. 이거는 어떻게 청소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요, 바로 스타킹의 정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스타킹은 정전기가 되게 많이 나는, 잘 나는 재질이거든요. 요걸 활용해서 먼지를 손쉽게 붙여버려서 청소하는 겁니다. 자, 일단 손에 장갑을 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스타킹을 신는 거예요. 원래 스타킹 여러분 어디에 신는 거죠? 네, 발이랑 다리에다가 신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장갑을 낀 손에다가 이 스타킹을 신는 거예요. 그 상태로 먼지가 있는 곳을 그냥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냥 먼지가 있는 곳을 슥슥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정전기 때문에 먼지들이 스타킹에 다 와서 달라붙는데요.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쉽게 먼지를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생활공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지내는 집이나 아니면 교실, 학교 이런 곳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